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겹미디어그룹 세종스튜디오입니다. 한국경제TV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과 사장님들을 위한 최신 고용노동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출근 중 코너를 새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 논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년 연장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의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산업계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핫 이슈, 계속고용, 상생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근 중에서 첫 번째로 모실 손님은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총괄과장입니다. 과장님, 오늘 출근 중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어마무시한 추진력으로 노동개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양다르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노동개혁 총괄과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노동개혁 총괄과에서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 개혁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약간 그렇게 하는 이제 것을 총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근로시간 개편 이런 게 좀 많이 화두가 됐었고 다시 올 초에 이제 행안부나 대구시 등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이 분위기가 다시 이제 확산이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정년 연장 화두 내년에 뭐 경사노위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내년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 같은데 그 노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영계에서도 그렇고 가장 지금 핫한 이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되면서 저희가 그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인구구조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라는 의제별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 계속고용 이슈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이제 현대기아차 노조도 워낙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을 했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만약 여기서 노사 합의로 정년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게 민간으로 좀 분위기가 확산될까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실 좋은 거는 네. 그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어떤 현황이나 그 업계의 어떤 그런 이제 현실에 맞는 정년 제도를 노사가 함께 합의해서 가져오는 게 사실 가장 이제 바람직한 이제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확산된다면은 실제로 뭐 이거를 이제 국가가 법으로 정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더 좋은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년 연장은 노사정의 대타입 그게 이제 경사노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제 조건이기도 한데 그 전제 조건으로 또 임금 체계 개편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연공 서열이 너무 강하고 이게 개편이 잘 안 되고 사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될까요? 임금 체계 개편이? 지금 이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내지는 노사가 합의해서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내지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임금 체계를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계속 고용의 형태로서 정년이라고는 하지만은 정년 이후에 이제 재고용을 하는 약간 이런 형태로서 새로운 고용 계약의 형태로 간다거나 하는 약간 다양한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임금 체계를 손보면 이게 임금의 어떤 감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을 감소,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만 깎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고령화 시대의 어떤 그런 이 운영 방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고령화 시대라면 생산성이나 아니면 기술 수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도 바꾸고 근무하는 어떤 형태도 조금 바꾸어 가면서 왜냐면 저 이제 뭐 육체적인 어떤 힘들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 체계를 바꾼다는 건 임금만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업무도 재조정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만 바꾸자. 약간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연공급형 임금 체계가 전반적으로는 이제 노동자 활력을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임금 체계를 좀 연공성이 덜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조금 반영하고 왜냐하면 이제 노동의 투입이나 노동 투입 시간만으로 이제 이 경제가 돌아가는 어떤 시대는 이제 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성이나 혁신 이런 것을 이제 이끌 수 있는 약간 이런 이제 임금 체계가 필요한 거는 맞지만 반드시 이것이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과 연계되어서 임금만 깎고 약간 이런 형식으로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맞지 않은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정년 연장 얘기하면서 직무급제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어떻게 같이 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인가요?
저희 노동개혁 총괄과에서 네. 임금체계 개편 업무도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임금체계 관련 이제 정책이 사실 유니콘을 잡는 정책이다. 네네. 저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단 하나 이상형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자면은 직무급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100% 직무급은 사실은 잘 할 수도 없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좀 힘든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네. 시대가 바뀌어서 네. 저희 가령 이제 네. AI가 네. 이제 도입이 되고 하면서 네, 네. 직무의 일부분을 대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업을 대체하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사실은 네. 이제 내가 하는 일의 일부분을 AI가 대체하거나 약간 이렇게 되면서 직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이 직무가 얼마다라고 하는 네. 직무급보다는 약간 역량급이나 아니면은 아.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왜냐면 AI를 잘 활용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네. 예, 그렇다면은 같은 일을 해도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니까 예, 그 임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그런 임금체가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무작정적인 어떤 직무급이나 네. 약간 이런 것보다는 예,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약간 이런 임금 체계로 이제 가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정책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뭐 최근에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이 좀 있나요? 해외의 네. 그런 사례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네. 뭐 영미권 국가라거나 약간 이런 데는 이제 일단 직무급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은,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변해오고 있는 약간 이제 뭐 역량급을 가미한다던가 네. 아니면 생활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미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예, 네. 그거를 이제 카피한다거나 하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컨베이어에서 우리가 네. 다 같이 하고 있지만 컨베이어가 같은 속도로 돌아간다거나 하면은 네. 사실은 생산성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네네네. 예. 그런데 나는 이제 6년 차고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분은 뭐 15년 차라서 뭐 월급이나 내지는 임금이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는 그런 이제 연공 서열은 사실은 그죠. 이제 맞지 않는 거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예, 다른 것들을 좀 가미해서 하는 방식의 이제 임금 체계를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계속 고용 해법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저희 이제 경영계에서는 일본의 사례, 일본의 네네. 퇴직 후 재고용. 네, 이게 이제 주로 제조업 인력난과도 연계가 돼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가져오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솔직히 많아요. 그것도 사실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고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것 역시도 사실은 이제 한 측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이제 그 논의되는 거를 계속 되게 좀 잘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열어두고 이렇게 네. 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청회나 의견을 듣는 뭐 네네. 토론회 이런 절차들을 밟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그 합의도 쉽지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지금 11월 중에 네네. 이제 그 계속 고용한 토론회를 지금, 네네네.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네. 뭔가 이렇게 의견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무언가 이제 옵션들을 저희가 이제 네. 많이 이제 열어두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계속 고용 관련해서는 다른 노동개혁 과제들도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계속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정년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령 차별의 문제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인권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또 이런 논의도 시작돼야 된다 한다는 의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정년 네. 제도를 가지고 네. 있는 나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OECD 보고서나 OECD 네네. 국가들도 보면은 연금 수령 연령 이런 것들이 있을 네네네네. 뿐이지 정년제 자체가 연령 차별이라고 네.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어느 나이가 도달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제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조기 퇴직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IMF 이후에 IMF 때, 정리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빠른 사회잖아요. 급속한 네. 그런 네네네. 이 경제 변동에서 그런 게 있었었기 때문에 정년이라도 지켜주라라는 약간 일자리 안정성 때문에 들어왔었는데 네네네. OECD 국가나 약간 네. 뭐 이런 데는 정년을 정하는 것이 연령 차별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럼 정년이란 개념이 없이 그냥 계속 기업이 고용하고 이러는 네네. 건가요? 그래서 네. 필요에 의해서?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금 체계도 되게 다르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일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년이 그다지 없는 거죠. 그런 게. 근데 만약 대기업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정년 연장을 하고 임금 삭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대로 복지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과의 이중 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재고용을 하는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런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 강화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격차를 더 강화시킨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계속 고용 논의를 할 때도 네. 지금 이제 현재 세대인 우리보다도 미래 세대를 좀 더 생각하자. 왜냐하면은 논의 과정에서 지금 발표되었던 어떤 그런 논문들도 보자면은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이 네네네. 더 많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청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좋은 일자리가 되게 작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 이제 저성장으로 이제 가고 약간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상생 문제도 저희가 논의에 함께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업들이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이거 관련해서 예컨대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이 되게 많은데 그걸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에 특별히 지원책이 있거나 그런가요? 그런 게 더 앞으로 뭐 지원책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지. 예, 저희가 현재 그 일터혁신 컨설팅에서 네, 네. 그 임금 체계를 수립해주는 컨설팅을 되게 이제 중소기업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원하시는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네, 있으시다면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새롭게 하는 사업 중에 네. 업종별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이라는 저도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업종별로. 그래서 이 업종 내에서의 어떤 이제 그 임금 체계의 어떤 일반적인 모형이나 약간 네네네네. 왜냐면 업종별로 이제 이 네. 여건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원하는 기업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도 하지만은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네네네. 거를 제가 올해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조금 더 쌓이면은 아. 되게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사노위에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로서 앞으로 뭐 내년에 좀 이 계속 고용 관련해서 좀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정부로서는 계속 고용의 다양한 유형 모델을 저희가 찾아내서 이거를 단위 사업장이면 사업장 아니면 네. 그 업종이면 업종에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거를 좀 마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임금 체계를 개편해서라도 계속 네. 고용을 하려는 어떤 기업들이 네. 있다면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좀 다양하게 좀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역시 과장님 양다르크라는 별명답게 아주 시원시원하고 분석력 있는 오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퇴근해 보겠습니다.